사람들의 불안을 쥐고 흔드는 거를 정말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팔잖아요, 콘텐츠를. 너 지금 딴 사람 다 이거 하는데 너만 안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 다 이거 시작하고 하는데 N잡 너? 왜 너는 아직 직업이 하나니?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 안 그래도 불안한 사람들을 저는 쥐고 흔드는 게 싫거든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우가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공간이 막 정해져 있지 않고, 예를 들면 여긴 거실이니까 뭐 여기 뭐 식탁을 놓고 혹은 소파를 놓고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매번 바꿔요. 제가 편한 대로. 그래서 최근에 다시 또 바꿨고, 원래 겨울에 이 집이 추워가지고 저 안방에 모든 걸 다 이렇게 몰아놓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이 되니 다 옹기종기 모였으면 더운 것 같아서 이쪽으로 이제 큰 테이블을 옮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여기서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식물을 좋아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여름에 제일 푸릇푸릇하니까 그래서 창가 쪽에 놓고 이제 보고 있는데 사실 잘 챙기지를 못해요. 제가 이번 주에 되게 바빴어가지고 많이 시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또 잘라내고 하니까 새잎이 또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진짜 귀여운 아이가 있거든요. 제가 또 조명을 좋아해서 집에 조명이 되게 많아요. 밝기도 하나만 놓고 두기보다는 여러 개 놓고 제가 원하는 무드 그리고 밝기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하고 있어서 그거에 맞게 지금 쓰고 있고요. 여기서는 주로 노트북 켜놓고 작업을 하는 편이긴 하고요. 이 서랍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아끼는 서랍장인데 교토에 갔을 때 빈티지 가게에서 가져온 서랍장이고요. 요즘에 읽는 책들이 여러 개 있는데 제가 하나를 집중해서 읽는 것보다는 집는 대로 읽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책도 이제 동네 이웃이 추천해줘가지고 제가 또 가져오게 됐고, 제가 수첩이 되게 많아요. 예전에는 막 이것저것 다양하게 많이 썼었는데 이런 물건 하나를 좀 일관적으로 하나 써보고 싶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몰스킨을 요즘 쭉 쓰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는 위클리로 썼는데 쓸 일이 막 매일매일 많은 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빈 공간이 생기는 게 조금 신경 쓰여서 어느 날 우연히 먼슬리를 쓰게 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칸에 구분 없이 막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한 3번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3년째? 제가 폴라로이드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처음 평양냉면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평양냉면 먹을 때마다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주로 사람들, 인물들을 많이 찍고 있어요. 해외에 있을 때 포토마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즉석 사진? 이런 거 진짜 좋아했어요. 왜냐면 저를 찍을 수 있는 유일한 좀 편한 방법이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는 네컷 사진이라고 하죠. 네, 그런 거를 이제 보이면 자주 친구들이랑도 찍고 있어요. 여기 짬부님이랑 찍은 것도 있어요. 일단 여긴 주방인데 사실 공개한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고 또 방 말고 제일 오래 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도구들 이런 것들을 여기 선반장에 해놓고, 이건 이케아 제품이고요. 많이 뭐 어디 거냐고 다 물어보시는데 다 이케아 아니면 빈티지. 제가 파스타 러버여가지고 파스타 면들 이렇게 종류별로 있고요. 이런 귀여운 것도 좋아하기도 해서 일본 도쿄에서 산 연금 받침대, 뭐 선물 받은 찻잔이라던가, 밑에는 제가 주로 자주 쓰는 그릇들, 나를 위한 한 끼를 챙겨 먹는 리추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치어리더 해주시는 분이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다혜님 고마워요. 그리고 저희 리추얼 멤버들이 이런 식으로 그 감자도 그래서 보내주시고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감자도 또 제철에 맞게 선물을 보내주셔서 항상 좀 너무 감사한 그런 것들을 보내고 있고요. 그거 말고 여기 창을 제가 좋아해요. 뭔가 제주도 온 느낌이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건 고양이가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갈 때 부르면 놀래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그 표정이 너무 귀엽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음식 해 먹고, 근데 여름에는 아무래도 덥다 보니 주로 이제 과일이나 아니면 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많이 먹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이고요. 여기 옆에 이제 침대가 있고
옆에는 테이블을 둬가지고 여기서는 좀 릴렉스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때 주로 앉아 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취미생활을 다시 갖고 싶어져가지고 피아노를 구매했는데 샀을 때 열심히 하다가 한동안 이제 저 방에 넣어두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안 치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에 가까운 시일 내에 비밀스러운 뭔가를 하게 되는 그게 있어서 연습도 해야 돼가지고 꺼내놨습니다. 이 의자도 제가 좋아하는 의자인데 이게 지유 빈티지에서 산 빈티지 의자이고요. 되게 안락한 느낌이어서 제가 되게 편해하는 의자이고 대신 여름엔 이게 패브릭 소재라서 좀 더워가지고 좀 잘 안 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도 무늬가 항상 엄청 많은 테이블인데 도잠이라는 테이블이고 여성분들도 혼자서 들 수 있는 무게로 만들어지는 합판 재질의 테이블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키라고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에서 선물을 해주신 거고 제가 좋아하는 AGT라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그 브랜드에서도 항상 이렇게 새로운 제품 나오면 받기도 하고 사장님께서 제가 워낙 좋아하는 걸 잘 이렇게 얘기 자주 하는 편이니까 고맙다고 또 선물도 보내주시고 하고 있어요. 이 액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포 갔을 때 제가 좋아하는 분이 파나로 엽서를 만드셔가지고 그게 마침 있길래 사왔고 여기 있는 글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뭔가 마음의 안정이 필요할 때 이거를 한 번씩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읽고 좀 마음의 심신 안정을 좀 이렇게 하는 편이고 이 액자를 제가 직접 맡겼어요. 그래서 그 렉탱글이라고 액자를 직접 제작해주는 맞춤으로 거기서 저에게 꼭 맞게 잘 만들어주셔서 또 제가 아끼는 액자 중 하나입니다. 맥주 병따개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박아놔야 되는데 여기가 제 집이 아니라서 박지는 못하고 이건 빅슬립 샵이라고 또 제가 좋아하는 조명 자주 사는 빈티지 숍이 있는데 거기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나 디자인 서적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놔뒀고요. 그리고 위에는 또 제가 좋아하는 편지들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함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또 제가 카메라들도 좋아해서 폴라로이드랑 이런 것들도 다 여기 있고 제가 되게 오래 쓴 카메라. 그래서 맨날 물어보시는데 이거 유명한 모델이 아니고 그냥 어릴 때 되게 싼 카메라를 그냥 하나 샀었어서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집 공간 전체가 저한테는 좀 안정이 되는 공간이라서 뭐 어떤 특정 공간에 가야 안정이 되기보다 그냥 여기 들어오면 안정이 됩니다. 네. 저는 현재 오늘의 집에서 브랜드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건 직장인으로서이고 그 이외의 활동들도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안녕한가 인디펜던트 워커, 집다운집 이런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강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 브랜드 자문도 하고 되게 다양한 영역을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제 성향이기도 한데 뭔가 힘든 일을 좀 잘 잊는 편이라서 기억에 남는 힘든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 당시의 기록을 들춰보면 굉장히 힘들어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모두가 겪는 취업 준비할 때 기간이라던가 그런 기간들도 저한테는 당연히 있었고 그래서 그때는 누구나 할 법한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뭔가 저만의 특별한 힘든 일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힘든 시간도 생각보다 빨리 극복하거나 해결했던 편이었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때 내가 얼만큼 힘들었는지를 딱히 이제 돌이켜보면 잘 모르겠네. 지금 와서 보니 제가 기억력이 좀 잘 없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뭘 잘 기억을 못하는 편인데 그래서 기록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그 힘든 기억을 빨리 잊기 위해서 또 기억을 잘 못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이 이후에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딱히 무슨 어떤 힘든 기억을 계속 안고 산다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결국에는 그건데, 그러니까 그 힘든 기억을 내가 들추는 게 어떠한 좋은 원동력이 되는 거면 저는 들추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한테 도움될 게 하나도 없는 거면 들출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들추지 않는 것 같아요, 굳이. 근데 조금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도 생각이 이렇게 딱 명료화된 건 아니고 저도 생각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당연히 들춰서 힘들 때도 있었고 했겠죠.
근데 그냥 이제 와서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을 그냥 보면 그게 저한테 좋을 게 없었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딛고 넥스트로 이제 나아가죠. 예를 들면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들어. 내가 뭐 때문에 힘들지?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들지? 뭐 예를 들면 나는 별것 아닌데도 이만큼 힘들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알아가는 측면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알았으면 이제 다음에 그걸 또 겪을 때 내가 또 겪었네? 내가 이런 걸 그때도 겪었는데 또 겪다니, 이렇게 생각하기보단 그때 내가 어떻게 했지? 내가 그때 이렇게 힘들었을 때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하고. 근데 이번에도 그 방법이 안 통하네? 그럼 또 다른 방법 찾아보고. 그래서 그 이전에 안 좋았던 기록을 저는 뭐랄까, 히스토리? 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예전에 나는 이렇게 했네. 그래서 안녕한가 책도 비슷한데 사실 저는 지금도 펼쳐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헤매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그럼 거기 다 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이 답변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심을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돼야겠다 어떤 결정적인 결심을 한 적이 없고 그냥 살아보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의 나도 내가 그린 모습이 딱히 아니긴 해서 어떻다라고 정의를 내리지도 않고, 근데 대신 이름이 SNS는 처음에 모이라는 아이디를 썼었거든요. 모이그램. 그래서 모이그램이었다가 그냥 어느 날 뭔가 나도 멋있는 이름 갖고 싶어 해가지고 찾다가 우연히 이제 무가수라는 이름을 이제 짓게 돼서 무가수로 바꾼 거 정도인 거라서, 어떤 특별한 계기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 어떤 뭔가 위치나 혹은 뭐가 이루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 목표가 없어요. 그냥 재밌을 것 같아 그러면 해요. 그리고 거기서 하다 보면 아까 말했듯이 하다 보면 재미없어질 수도 있고 그럼 그만둬요. 근데 하다 보니 너무 재밌어. 그럼 끝까지 해요. 그거에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 그냥 지금 제가 됐고, 여기서 좋은 건 목표를 세우지 않아서 좋은 건 실패가 없어요. 제가 정해놓은 어떠한 기준이나 뭐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아예 없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게 다 경험이고, 저한테는 그냥 그 실패를 하든 뭐 중간에 뭐 그만두든 뭐 정말 큰 성공을 했든 뭐 그게 막 저는 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한 것만이 내 거고 실패한 거는 묻어둬야 되는, 어떤 숨겨야 되는 거고,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제가 시간을 써서 뭐든 선택을 해서 했던 모든 경험이 그냥 저한테는 다 경험, 그냥 똑같이. 그래서 제가 강연 가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실패를 해도 또 뭔가 해야 되고요, 성공을 해도 어차피 죽기 전까지는 뭔가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뭔가를 했을 뿐, 그나마 잘한 거는 멈추지 않고 그냥 뭔가를 끊임없이 계속 그냥 했던 거. 그래서 어제 제가 되게 오랜만에, 대학생 때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언니를 되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40대 됐을 때 너가 생각하지도 못한 위치에서 엄청 잘 돼 있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랬을 때 그 언니 신기 있나? 이래가지고. 근데 뭘 계속 하잖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말이 진짜 너무 명쾌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멈추지 않고 너는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걸 탐구할 거고, 호기심이 있으면 뭔가를 할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 그 아까 너가 생각지도 못한 이라고 한 거는, 제가 원래 그렇게 막 뭐가 될 거야 이렇게 다짐하고 하는 타입도 아니라서, 저도 사실 지금의 내가 그린 나도 아니고, 사실 제가 팔로워가 이만큼 될 거라고 생각을 한 적도 없고 바란 적도 없고, 근데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신기해요, 이 상황들이. 최근에 강연에서 막 200명이 막 신청한 것도 신기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고 저는 그냥 다 신기해요, 그냥 이 상황들이. 그래서 감사하고. 그거뿐이죠. 이게 됐으니까 그 다음 나는 뭐 더 잘해야 돼. 사람들의 기대를 뭔가 더 충족시켜줘야 되고, 실망시키면 안 되고, 사람들이 원하는 내 모습은 이거니까 바뀌면 안 되고,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저는 저를 위해 살아요. 그리고 원래도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위해 사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고, 그리고 본인의 삶도 바꾸었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최근에 글 쓴 게,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나는 애쓴 게 없는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 애쓴 것도 아니고, 난 나를 잘 챙기고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사람들이 그냥 그 글을 보고 삶도 바꾸고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나한테 나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순환이. 네. 그래서 저는 이전에 제가 했던 말도 또 달라진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인터뷰 하다 보면. 근데 저는 그게 저의 말 바꿨네? 상관없어요. 사람이 멈춰있나? 죽기 전까지 맨날 성장하는 게 사람인데, 도태되지 않으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는 맨날 말하는 게, 제가 말하는 게 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얘기인 거지, 이거 얘기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으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불안을 쥐고 흔드는 거를 정말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팔잖아요, 콘텐츠를. 너 지금 딴 사람 다 이거 하는데 너만 안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 다 이거 시작하고 하는데 N잡 너? 왜 너는 아직 직업이 하나니?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 안 그래도 불안한 사람들을 저는 쥐고 흔드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제 콘텐츠는 자극적이지 않은 것도 그게 내 성향이기도 하고, 안 그래도 불안한 사람들 왜 이렇게 더 힘들게 하지? 그래서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자극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맨날 말하는 게 막 물어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막 그 전에 물어보는 게 진짜 그게 하고 싶으세요?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어서 그 방법을 찾고 헤매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남들이 다 하니까 그걸 그냥 해야겠다 생각해서 쫓겨서 하는 건지, 저는 그걸 먼저 구분하라고 미리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강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게 감사한 게, 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만 하거든요. 맨날 역으로 질문했는데 역으로 질문해.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는 이게 너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어렵죠, 이 생각하는 거는. 왜냐면 고통스럽죠. 왜냐면 단번에 답이 나오는 질문들이 아니까. 왜 사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이, 그 훌륭한 철학자도 얼마나 오랜 세월을 고민한. 근데 그것도 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죠. 근데 사람들이 어렵지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또 그게 정리되면 굉장히 이렇게 명료해져요. 그냥 이젠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정리했으니까 이미. 그러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정리. 근데 어느 날 또 이렇게 마주해서 나한테 엄청난 큰 막 혼란과 막 울림을 줘. 그럼 또 흔들릴 수 있죠. 그럼 그때 가서 또 정리하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업데이트 해나가는 게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은 어떤 고민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내가 꿈틀거리고 성장할 수 있는 그 되게 중요한 약간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너무 중요한데, 그걸 봤을 때 내가 또 성장할 수 있는 또 시기가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과, 나는 왜 이렇게 고민이 많지?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이 많지? 막 이렇게 이제 혐오로 빠지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건강한 시기다. 그래서 그걸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생각하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저는 답이 항상 두루뭉술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순간순간에서 항상 느껴요. 예를 들면 요즘 여름 같은 계절에는 사실 더운데 바람이 시원하거든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원래 후덥지근한 바람인데 보통은 이렇게 해가 쨍쨍한데 바람이 시원해. 너무 좋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식물이 다 시든 줄 알았는데 가지를 다 쳐내고 나니 새잎이 나 있는 거예요. 제가 못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 망했다. 저 선물 받은 건데 내가 죽이다니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다 잘라내고 나니까 새잎이 나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 아침에. 그리고 예를 들면은 어제는 우연히 되게 좋은 제 스타일의 뮤직비디오와 아티스트를 발견해서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항상 행복한 일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다이어리에 행복 스티커를 붙이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막 뭐예요? 이런데 기준 없고요. 그냥 내가 행복하다 생각하면 행복 스티커를 붙여줘요. 근데 나중에 사실 지나고 넘겨보면 사실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 알바 뭐야? 알바 뭐야? 그냥 행복했구나. 너 맨날 이렇게 행복했네? 그냥 보고 끝인 거예요. 지난 거는 그냥 그렇게.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결국 맨날 얘기한 게 이게 막 1년 뒤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머리 아픈 건데, 사실 우리 사는 건 하루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건 24시간 하루. 그럼 이 하루 안에 잘 사는 법을 그냥 생각하면 전 더 간단한 것 같아요. 오늘만 잘 살면 되잖아요. 맨날. 내일 잘 살지? 이런 걱정하지 않고 그냥 오늘 눈 떠서 그냥 내 눈 감기까지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 내일 눈 못 뜰 수도 있잖아요. 사실 모르는 일이거든요. 사람 일이란 건. 그러니까 그냥 뭐 욜로 막 오늘을 즐깁시다 뭐 이런 맥락이 아니라 그냥 오늘을 잘 충실히 살면 내일도 충실히 살겠죠. 그게 모여서 1년을 충실히 살게 되겠죠.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겠죠. 그거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오늘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 말은 계속 성장했다는 거거든요. 그때 막 이런저런 뭐 고민도 많았겠죠, 당연히 그때. 그 터닝 포인트라고 하면 2016년도에 제가 휴학하고 다 반대하는 휴학을 하고 해외로 간 건데 너무 잘했다. 그게 네 인생을 바꿨다. 그 태도가. 그러니까 여행을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가 바뀐 게 아니라 그 태도. 모두가 반대함에도 무릅쓰고 너가 그걸 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는 용기. 저는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돼가 엄청 강렬할 때는 다른 외부의 말들이 다 튕겨나가고 그리고 그게 너무 그 노이즈로 느껴지고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데 저거? 이렇게 하는 에너지가 엄청 쓰이니까. 그럴 필요 없거든요. 본인 모르면 본인 손해지. 그렇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 손해지. 아는 사람 손해인가? 그 나만 알면 내가 잘하면 돼요. 그냥 나만 그렇게 믿고 그리고 그게 보여지고 결과물로 어쨌든 사람들이 만약에 판단을 하는 거라면 보는 사람들이 그게 좋다 생각하면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사실 저는 이런 인터뷰 안 해도 되고 책 안 써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행복해요. 저는. 근데 왜 내가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막 모임도 하고 리추얼도 하고 하냐. 저 이외의 사람들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이 삶 자체를. 그러니까 제가 막 엄청 잘 나가서 이 삶을 잘 누리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일상을 기반으로 뭐 없어요. 제 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맨날 하는 게 식물 가꾸고 뭐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비슷해요. 저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저도 이번 주 너무 힘들었거든요. 일이 너무 많았고 근데 그 안에서도 나를 챙기려고 애쓰고 저도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막 어떤 뭐 완벽한 막 어떤 존재라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건 명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런 되게 힘든 과정, 애쓰는 과정을 겪어서 업데이트된 내용인 거고 저도 똑같죠. 지금도 막 바쁘면 밥 잘 못 챙겨 먹고 근데 다만 예전과 다른 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 더 이상 헤매지 않아도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돌아가야 할 곳조차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헤매고 근데 지금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헤매는 시간도 에너지잖아요. 방법을 찾는 것도 에너지예요. 그 강연을 들으러 오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 내가 알아야 되는데 막 해야 되는데 하는 것도 에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신기하게 보는 것 같아요. 똑같은 직장인인데 그 외에 책도 쓰고 뭐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시간을 분명 사는데 그 에너지가 다 어디서 오지? 뭐 이 얘기에 대해서는 되게 할 얘기가 되게 길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저는 회사 일 할 때도 너무 재밌어요. 저는 회사 가기 싫었던 적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 일 너무 하기 싫어 한 적도 별로 없고 항상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애썼어요. 노력했고. 그래서 지금 저는 아까 너무 힘든 지금 주간이라고 했지만 그건 육체적으로 힘든 거지 정신적으로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재밌거든요.
응. 그래서 근데 그 재밌는 일을 너가 환경이 좋아서 뭐 그냥 주어졌고 운이 좋고 이게 아니라 제가 만들어냈던 거거든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삶을 더 이상 버거워하지 않고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단순한 거. 걱정도 많고 불안도 많고, 물론 걱정 불안은 저도 오고 하죠. 근데 그냥 그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행복도 좀 맛보고. 저는 항상 말해요. 롤러코스터다 인생은. 그래서 저는 언젠가 또 제가 막 이렇게 웃으면서 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복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너무 절망스럽고 힘들다고 올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행복하기만 할 겁니다 하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언젠간 불행하겠죠. 근데 또 이겨내겠죠. 그러니까 이겨낸다는 믿음이 있어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이 쓸모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내려놔도 된다. 그리고 좀 못해도 된다. 너무 잘하려 하지 않아도 되고, 해야 되는 일 말고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되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된다. 그리고 뭐 안 돼도 된다. 인플루언서 안 돼도 되고, 작가 안 돼도 되고, 글 못 써도 되고,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 그래서 그 작은 거에 일단 한번 집중하라고 진짜 얘기해주고 싶어요. 막 거대한 뭔가가 되려고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 지금 당장 내 기분을 바꿀 수 있는 거.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그거 할 때, 아, 재밌어! 할 수 있는 거부터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네.